한 주간의 고양시 소식을 짤막하게 브리핑해드리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5월 셋째 주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양시 의회가 신규 트램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것만은 해결하자 두 번째 시간 덕양구의 의제를 설명해드립니다. 김혜련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가 녹색경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소수정당 설자리 1억, 원당 1구역 뉴타운 1800가구 대이동. 사진 한 장 뉴스입니다. 역도의 샛별이죠. 실록 선수가 또다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아파트 숲을 함께 만든 하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시 의회가 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신교통대책특별위원회라는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는데요. 이번에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채택했습니다. 특위 이름이 이제 신교통특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트램특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보고서에 특별한 게 담겨 있느냐 요건데 바로 신규 트램에 대한 노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성호 기자님이 그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노선도를 이렇게 확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노선이 궁금하실 텐데 노선은 이렇습니다. 대곡역에서 고양시청 그리고 식사동까지 가는 노선은 이미 국토부가 창릉 신도시 대책으로 발표를 했죠. 네. 이 노선에 더해서 식사동에서 시작한 노선이 신규 트램 노선으로 지금 제안이 됐는데요. 식사동에서 백마역까지 옵니다. 풍동 옆으로 지나서요. 백마역에서 마두역으로 내려오죠. 마두역에서 호수공원을 밑으로 지나와서 호수공원 남단 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빠져 올라갑니다. 네. 거기 올라갈 때 장항 공공주택지구를 지나서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그린 겁니다. 아, 예. 이재준 시장의 공약을 보면은 네. 백마교에서 가자를 연결하는 트램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밑으로 지나서 가자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고 네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추진 가능성이 높아야지 뉴스성이 있는 것인데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 즉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막그린 노선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안 노선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바탕이 된 노선입니다. 네. 예, 전문가들의 그 의견 어떻게 바탕이 됐느냐? 자, 고양시가 작년 7월에 내부 교통망 정비를 위해서 트램 용역이라는 것을 발주를 했어요. 그 용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참고를 해서 이 제안도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재준 시장의 공약도 아마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공약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BC 분석까지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 용역에 한 3가지 정도의 검토안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게 지금 바로 이 제안 노선입니다. 그 용역 발표가 언제죠? 네, 이제 작년 7월에 시작했는데 용역의 기간은 총 18개월인데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발표된다. 내년 1월이면은 노선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환영하고 또 누군가는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철도 노선이 나오면은 발표되면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우리 동네 패싱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왔으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2가지 정도더라고요. 2가지요? 예. 네. 식사동에서 백마역까지 가는데 네. 풍동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풍동 중심을 지나지 않는다. 풍동을 옆으로 지나간다. 즉 풍동 주민들이 풍동 패싱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관련 시의원들에게 문자폭탄도 이제 막 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원길로 간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어요. 백마역에서 마두역 사이를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있는 공원길로 가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공원길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도로를 달릴 때 트램이 혼용차로가 안 됩니다. 지금 혼용차로가 안 된다는 것은 트램 단독으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동차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소리도 거의 없고 매연도 없기 때문에 공원길을 이용했을 때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시 활력을 위해서 좋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은 녹지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녹지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또 트램이 가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지난주엔 일산에 대한 지역별 민원을 정리해봤는데 이번에는 덕양입니다. 네. 덕양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소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권 시민들조차 일산이라는 지역명을 고향과 동일시한다.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덕양은 외지인들에게 낯선 이름이 됐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게 계속 이제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요 일기 신도시가 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산만 주목받는 거 아니냐. 이거 선거 때 되니까 또다시 덕양 주민들의 소외감이 이렇게 약간 좀 드러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덕양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촌 화정동, 행신동 아파트의 준공 시기를 보니까 네. 94년에서 95년. 네. 예, 일산 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기랑 거의 동일합니다. 뭐 한 1, 2년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재건축이 요즘 뉴스만 봤을 때는 재건축이 일산만 되고 덕양은 안 되는 거냐, 또 이제 덕양은 없는 셈 치는 것이냐라고 이제 막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2018년까지는 일산 동구 서구에 모두 뒤졌는데, 덕양은 2년 전부터 일산에 이 두 개 구에 집값해서 모두 이렇게 이제 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규 택지, 새로운 아파트들이 집값이 상승하면서 평균값을 올렸다, 덕양에. 네네. 그러면서 화정이랑 행신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큰 가격 상승을 누리지 못했다. 집값 상승 속에서도 덕양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하다. 이런 불만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동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정동.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그런 구도심 아파트 중심이죠. 네, 이쪽 동네는 이번 선거 이슈가 교통입니다. 고양 은평선. 옛날에는 이제 고양선이라고 불렀죠. 이 고양선에 화수역이랑 화정지구역 이 두 가지 역을 꼭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화정동에 유일하게 별빛 8단지 리모델링 조합의 창립 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양구에서는 가장 빠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공약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정 바로 옆에 있는 행신 1, 2, 3, 4동. 자, 여기는 어떤 이슈가 있죠? 네, 행신동은 1, 2, 3, 4동까지 굉장히 큰 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양선에 행신중앙로역 설치, 요거 네. 굉장히 오래됐죠. 행신중앙로역에 대한 요문이 가장 크고요. 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행신사동이 네. 창릉 신도시와 접경 지역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수처리장을 신도시 내에 만들어야 되는데 신도시 외곽 지역 하천이 흐르던 곳이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정고등학교 바로 뒤편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니까 성사천이 흐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역인 그 도래울 마을, 네, 원흥동. 예, 여기는 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교통 이슈. 고양선의 도래울역 신설. 요거가 가장 큰 이슈라고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고요. 모든 동네마다 교통 예. 이슈가 첫 번째네요. 네, 여기는 예전에 이제 GTX 창릉역 신설이 뒤늦게 확정이 되면서 집값 상승의 최대 수혜를 이룬 지역이다 이렇게 네. 또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고양선 도래울역까지 필요하다 유치 열망을 여전히 전하고 있죠, 후보들에게.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릉 신도시가 여기도 바로 옆에 이제 건설이 되는데 거기가 건설될 때 창릉천이 공원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창릉천 공원화가 우리 도래울 마을 접경지까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신도시 쪽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당 그러면은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주교동 또 성사동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곳인데, 자, 여기는 기존의 고양 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도 있고 민주당 시장 후보, 현 시장 후보가 있는데 현 이재준 시장에게 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동환 후보한테는 좀 불리한 지역이죠. 왜냐하면은 이유가 신청사를 짓는데 원당에 존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재준 시장이.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후퇴한 지역이죠. 네. 예, 굉장히 구도심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행정 복합 도시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외곽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로변에 있는 관산동, 그 다음에 경의선 옆에 있는 그 능곡동, 여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를 묶은 이유가 이 두 곳이 모두 교외선. 아, 그러네요. 예, 교외선이 이제 지납니다. 2024년에 재개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이 모두 정차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철길은 지나는데 쓰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능곡 같은 경우에는 능곡에서 회차를 하거든요, 교회선에. 네네네. 근데 회차만 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기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야, 이러면 되겠느냐, 네. 능곡동 사람들. 당연히 이제 뿔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객을 태워서 가라. 어렵지 않다. 이거. 네. 돈 많이 안 들 것 같다. 관산동은 벽제역이랑 조금 가까울 텐데 관산동은 기존에 있는 역들이 지금 다 패싱이거든요. 네. 가볍게 만들어 달라. 간이역을 좀 만들어 주면은 관산동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교육선을 오히려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네요. 바로 또 그 옆에 화해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관광 효과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민 수는 좀 많지 않지만 서울 쪽에 있는 그 대덕동. 예. 여기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대덕동 하면은 이제 기피시설이 고양시에서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좀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네요. 예, 기피시설이 많습니다. 그분들 그만큼 피해의식이 큽니다. 네. 주민 수는 많지 않지만요. 자, 여기가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창릉 신도시 부지 내에 있던 뭐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 또 고물상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빼가지고. 네. 근데 빼서 모으는 곳이 어디냐면 하필이면 대덕동이에요. 또, 예, LH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네. 대덕동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거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난지물 재생센터가 바로 대덕동에 있습니다. 네. 난지물 재생센터 뭐 지하화한다, 현대화한다, 공원화한다 이런 말만 했지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지켜진 적이 없어요. 뭐 최성시장 때 합의문 정도만 이끌어냈고 행동으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요거 네. 해결해달라.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데 네. 제2자유로가 만들어지면서 제2자유로 끝지점이 바로 대덕동입니다. 차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밀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2자유로에서 차가 막히다 보니까 우회길이 하나 있어요. 우회길이 대덕동의 마을길이거든요. 아. 옛날에는 그 마을길이 굉장히 조용했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이동해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출퇴근 시간 하루에 2번씩 몇 시간씩 거기가 교통 지옥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불만이 굉장히 높죠. 여기는 뉴스 택배에서 한번 네. 그 출근 시간에 현장에 한번 가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또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피시설 종합 세트라서 여기 네, 한번 네. 취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덕양구에 이제 이번 총선 이슈들을 지역별로 다뤄봤는데요. 야, 우리 동네 요 이야기 빼뜨렸다라고 섭섭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혜련 후보를 만나서 지난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우선 김혜련 후보 어떤 정치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의당의 정치인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를 꼽으라면은 아마 김혜련 후보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20년 전에 전국에서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명예롭게 지역 정치에 얼굴을 좀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의당 소속으로 고양시 의원을 내리 3번을 했어요. 풀뿌리 진보 진영의 정치인이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심상정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장 역할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당을 했고 현재 정의당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후보의 인터뷰를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시장 후보와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네, 확실히 다르다. 네. 차별화했다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배드타운, 자적도시 이런 단어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 예. 자, 그러니까 기업 유치해서 이렇게 고양시 세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 기존에 있는 이 자치단체 예산을 얼마나 알차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디에 쓰느냐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 경제도시를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밖에 눈에 띄는 내용이 더 있나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의당이 4년 전에 지방선거 하면서 그 대곡역 국제철도터미널이라는 이런 이슈를 제시를 했고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비전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효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곡 역세권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예. 고향숲 요거를 대대적으로 좀 조성하자. 정의당의 그린 정책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 그래서 거고요. 녹색 경제군요. 2030년까지 고양시에 있는 모든 버스 그리고 택시를 전면적으로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1가구 1태양광 설치, 마을 버스의 완전 공영제. 자, 이것도 눈에 띄는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제 김혜련 시장 외에 또 정의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얼마나 낼지도 관심이 많은데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정의당에서는 5명의 시의원 후보를 이번에 이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도의원은 안 내고 시의원 5명만 낸다. 네, 맞습니다. 가선거구 정용채, 나선거구 박한기 현 시의원이죠. 예. 그리고 또 다선거구 박서정 역시 현 시의원, 라선거구의 장상화 비례 시의원 현재. 예. 그리고 마선거구의 서진원 이렇게 5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네, 가부터 마까지 모두 덕양구 지역에만 후보를 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심상정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이쪽 덕양구 쪽이니까요. 4년 전을 한번 더듬어 보면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19% 상당히 선전을 했죠. 그래서 총 4명의 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네. 본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진표가 완성됐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도 다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경쟁률이 유독 낮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양시뿐이 아니라 약간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양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후보 3명, 그 다음에 도의원 후보가 24명, 그 다음에 시의원 후보 49명, 76명의 후보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자, 전체 후보 경쟁률이 1.77대 1. 자, 4년 전에 2.1대 1이었거든요. 예. 일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경쟁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자, 4년 전만 해도 소수정당 출마자들이 26명, 그러니까 31.3%였는데 이번에는 1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판단되나요? 대선에서 워낙 치열하게 양당 그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네, 5대5였기 때문에. 네,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 존재감이 그렇게 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이 예. 이례 없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소수 정당은 뒤늦게 이제 공천자를 이렇게 찾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다. 도의원 선거 12개 선거구에 모두 두 당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예. 이런 구도가 지금 됐습니다. 소수 정당 한 명도 못 나왔습니다. 시의원 선거도 전체 13개 선거구 중에서 7개 양당 후보로만 채워졌고, 특히 일산 지역은 7개 선거구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양자 대결로 이렇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많다. 고양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494명이 지금 무투표 당선이래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 이게 뭐 2002년 이후 최대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자, 어디냐 알아보면 자선거구. 자, 여기에 조현숙 민주당 후보, 손동숙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차선거구는 현역 시의원인 김미수 민주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철조 후보. 예. 여기도 이미 뭐 당선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당선이 확정된 분들은 선거운동을 정말 하나도 안 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일체 선거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면 오히려 벌금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보물도 발송 못하고 또 벽보에 얼굴도 안 나오고 또 본인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예. 선거운동하고 다녔는데 막상 투표장에 가니까 본인 이름이 없으면 또 항의하는 또 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이미 당선이 된 거니까 유권자들 헷갈리지 말게 아예 선거운동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법에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 선거구에 누가 나왔는지, 그렇죠. 공약이 뭔지 예. 유권자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후보자들의 주요 특징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최고령 출마자 누군가 봤더니 우영태 국민의힘 후보가 61세 도의원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도의원 최연소 출마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동혁 후보인데 29세. 공교롭게도 두 분이 같은 선거구에서 맞붙습니다. 가장 노장과 가장 젊은 피가. 젊은 피가.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례 없이 10대 그 시의원 탄생도 유력한데요. 네. 예. 선승화 후보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이에요. 비례 1번이면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나이가 19살입니다. 네, 19살. 예. 여기는 이것 때문에 좀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쪽에서. 지역구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 누군가, 이것도 유권자들이 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한번 살펴봤더니 도의원 구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준환 국민의힘 후보, 자, 오신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친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재산이 76억이 넘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의원 그 후보 중에서는 누가 재산이 많은가? 역시 국민의힘 후보인데 김수진 후보 56억이 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소자 후보, 자, 50억이 넘는 이런 네. 부자 후보들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아까 덕양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원당이라고 했잖아요. 고양시청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이 뉴타운 때문에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진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업성 문제로 지지부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지구지정에서 아예 해제된 곳이 지금 5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주가 시작되는 곳은 해제되지 않은 4개 구역 중에서 원당 1구역. 자, 원당 1구역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그 원당 초등학교와 북동 쪽에 이렇게 접해 있는 여기가 주택지인데요. 원당로 그리고 마상로를 둘러싸고 있는 요 구역이고요.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가구 수가 총 1,850세대나 됩니다. 원당 1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1980년대 초중반에 고양시의 첫 번째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요 원당 주택가입니다.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전에 택지 개발이 소규모로 이루어진 거죠. 고양군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흐르는 동안 이곳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었고, 자, 여기에 그럼 어떤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느냐.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 동으로 지금 목표는 2025년인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600세대의 새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분양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게 1690세대고요. 예. 나머지 635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또 266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39제곱미터가 52가구, 46제곱미터가 108가구, 59제곱미터 가장 많습니다. 474가구, 그리고 74제곱미터가 한 가구. 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장 큰 평수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고요. 여기는 모두 조합원에게 분양될 조합원들은 가장 큰 집에.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도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 한 명 꼽으라. 그럼 바로 고양시청 소속의 실록 선수, 예, 이렇게 지금 꼽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살인 실록 선수가 지난주 서천에서 열린 역도대회 남자 61kg급에서 인상 133kg를 들어올려서 네. 인상, 용상 모두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록 선수의 무대는 이미 국내가 아닙니다. 예. 네. 예정대로 올해 만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다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록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대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기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세계 무대에서 멋진 기량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 차지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자리한 하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을 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8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팔을 걷고 나서서 사이좋게 아파트 단지에 나무와 화초를 심는, 예, 이런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하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다, 지속성 있는 마을 문화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주민대표 오정숙 씨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웃 간의 정을 확인하면서 또 더불어서 탄소 중립도 실천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